오늘 가져온 시계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버무린 그런 시계예요. 그 중에는 가격도 있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문제는 또 호딩키 콜라보예요. 아마 호딩키 콜라보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계의 컨셉은 여행용 시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행용 시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계가 롤렉스의 GMT 마스터 2지 않겠습니까? 현대의 세라믹 GMT 마스터 같이 럭셔리한 워치가 아니라 편하게 또 든든하게 찰 수 있는 그런 여행용 시계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쉽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단종된 시계를 왜 자꾸 가져오냐,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죠? 저는 단종된 시계도 또 70년 된 빈티지 시계도 다 다룹니다. 뭐 꼭 구매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게 그냥 가볍게 저런 시계가 있구나 하면서 알아가는 재미라고 생각하고, 그게 채널의 취지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홈쇼핑 방송도 아니고 꼭 구매를 목적으로 영상을 볼 필요는 없죠. 그냥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적어도 존재를 알고 있어야지 그 시계가 나중에 장터에 나오거나 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시계는 미도입니다. 호딩키와 콜라보를 했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서 이미 유명한 시계죠. 알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제부터는 미딩키라는 별명으로 부르겠습니다. 막판에 세일을 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 세일하던 시즌쯤 해서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키면은 항상 뭐 시계 질문이나 추천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시계 빨리 사라고 시계 추천해달라는 분들한테는 계속 이것만 들이밀고는 했거든요. 그만큼 예전부터 가격 대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던 시계입니다. 여행용 시계라고 하면 로컬 타임과 홈 타임 두 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GMT 기능이 필요하죠. 이 시계의 베이스가 되는 모델은 미도의 오션스타 GMT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뽑힌 한정판 모델이 나오면 기존의 모델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존의 오션스타 GMT는 44mm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시계고, 이 미딩키는 콜라보를 위해서 제작된 40.5mm의 컴팩트한 케이스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후에 40.5mm 케이스로 만든 오션스타가 나오기도 했지만 미딩키가 발매될 당시에는 사이즈만으로도 화제가 됐고 굉장한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 안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기존의 오션스타를 굳이 따지자면 현대적인 시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미딩키는 빈티지함을 추구하는 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로고부터 다르죠. 미도의 빈티지 시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옛날의 시그니처를 로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 인덱스를 보면 원래는 사각형이던 인덱스를 다이아 형태로 변경했죠. 또 용도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요즘의 시계는 용도 옆에 크라운 가드라고 해서 용도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 또한 시계가 발전하면서 생긴 요소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복각 시계를 내놓거나 빈티지한 풍의 시계를 내놓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크라운 가드를 제거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미딩키도 옛날의 문법을 따르고자 이렇게 크라운 가드를 제거한 심플한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GMT 워치니까 GMT 핸즈가 있죠. 우리가 외국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시분침을 이용해서 그 현지의 시간 로컬 타임을 보고, 고향이 또 그립잖아요. 부모님 잘 계시나 뭐 친구는 몇 시인가 홈 타임이 궁금하면은 24시간계의 이 빨간 GMT 핸즈를 통해서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GMT 핸즈가 있으면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베젤 인서트입니다. 우리가 12시간계로 로컬 타임을 확인할 때는 어려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 타임을 확인할 때는 24시간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젤 인서트에 적혀있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읽는 겁니다. 지금 붉은 GMT 핸즈가 17시에서 18시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의 지금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젤 인서트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들이 가벼운 금빛을 띠고 있어요. 길트를 표현해 놓은 건데, 이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노랗게 하거나 진한 금빛으로 만들면은 좀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시계를 처음 봤을 때 여기 길트가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밝고 연한 금색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빈티지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야광점을 보시면은 붉은 역삼각형을 쓰기도 했고, 여러 부분에서 현대적인 느낌보다는 빈티지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호딩키 타임엑스 시계와 같이 두고 보면 컬러부터 해서 일관된 디자인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딩키가 만들고자 했던 든든하고 편한 여행용 시계라는 목적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블랙베이 58 같이 빈티지한 바이브를 꽤나 세련되게 풀어낸, 자연스럽게 풀어낸 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모든 시계가 다 단점은 있겠지만, 이 미딩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단점은 단조로움인 것 같습니다. 시계의 디자인 요소가 이렇게나 많은데 뭐가 단조롭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단순한
케이스의 형태, 그리고 평면적인 다이얼과 베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두께는 13.4mm예요 200m 방수가 되는 GMT 워치 케이스 치고 막 그렇게 두껍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미드 케이스가 영리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이 시계의 윗부분, 그러니까 베젤과 다이얼이 너무나 평면적이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두께를 잡아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케이스의 두께가 실제보다 더 과하게 느껴집니다. 시각적으로. 쉽게 말해서 통짜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적으로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착용감이 나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미딩키의 크기와 무게는 SKX007 있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SKX는 케이스백이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에 안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미딩키는 케이스백이 플랫하기 때문에 손목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손목 위에 잘 앉는 편입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나쁘다는 생각까지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이거 넘버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제 시계는 아니기 때문에. 999개 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쪽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는 부분에는 이게 999개 중에 몇 번째 시계인지 넘버링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시계에서 넘버링 적힌 시계를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것도 아주 미세한 약간의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겠죠.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칼리버 80이 들어가요. 에타 2824라는 무브먼트에 파워리저브를 늘린 거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계를 한정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0시간 리저브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좀 유용할 수 있겠지만, 호딩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계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가? 시계가 한 3개만 넘어가도 이거 돌려차니까 어차피 시계는 멈춰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80시간이라는 이점을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득이 되는 딜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스와치 그룹이 다 80시간을 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의 무브먼트로는 아주 무난하면서 훌륭한, 그리고 어차피 선택지가 없기도 하고 토스트 만드는데 그냥 오뚜기 케찹을 쓴다, 이 정도 느낌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시계는 999개 한정으로 나왔던 시계이고 좀 의외이긴 했어요. 미도의 오션스타 GMT라는 모델이 어쨌든 미도라는 큰 브랜드의 메인 모델이잖아요.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꽤 될 텐데, 이 미딩키가 일반판과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디자인이 첨가된 모델이면 저는 999개 정도는 빨리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호딩키에서 이거를 끝까지 재고 처리를 못해서 마지막에 세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유명한 모델은 맞지만 재조명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가도 1390달러로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고, 세일을 했을 때 거의 40% 정도 할인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중고장터를 찾아보시면 정가 미만의 가격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시계는 제가 지인에게 며칠 빌려서 차보고 촬영도 하는 건데, 제가 GMT 워치는 물론이고 이런 스타일의 시계를 잘 안 찹니다, 요즘에. 근데 이걸 차고 외출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소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계에 야광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낯설면서 익숙한 느낌,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차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생각이 꽂힌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장르를 좋아했을 때 딱 이 모델을 만났다면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쯤 검토해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단종된 시계 맞고 클릭 한번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갑을 열고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영상을 보시고 이 시계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인상을 가져가고,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생겼는데 이 시계가 생각이 나면은 임자인 거죠. 구매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도 인스타 계정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비활성화를 해놓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사진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시계들은 물론이고, 또 제가 이제 지인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 멋진 시계들을 많이 접한단 말이죠. 살면서 만나는 멋진 시계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올리는 채널입니다. 채널이란다, 계정입니다. 네, 팔로우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리웍스에서 이코노미 스트랩 발매가 되었는데, 정말 기본이 되는 디자인에 부드럽고 얇다는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 2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앞으로도 철진한 시계들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이자,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도 소개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